자, 화요일에 부부 케미를 보여주시는 두 분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죄송합니다. 뒤에 윤희석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헷갈렸네요. 아닙니다. 여성? 네. 이재명, 이명박도 헷갈릴 수 아, 있는데요. 예. 뒤에 오늘은 또 윤희숙 의원님 나오시는데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앞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은 입으로 가 있어요. 아닙니다. 목소리를 바꿔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컬투쇼가 됐네. 컬투쇼. 네. 가끔 종종 이렇게 또 틀리는 것도 또 생방송의 묘미니까. 저는 그 네. 윤희숙 의원께 오는 문자나 이런 게 전화 이런 게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딱 어. 제가 봐도 여보세요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그래요. 진짜로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또 사적으로도 좀 신문이 있으신가요? 아, 예, 네. 몇 번 뵙고 인사드린 아, 적이 그렇군요. 있고, 예. 그 기자분들 기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 녹취를 가끔 이렇게 틀릴 풀잖아요. 때. 예, 예. 그럼 제가 이름이 있어서 예. 나 안 나갔는데 보면 윤희숙 의원이에요. 네, 그런 경우 그러시군요. 있어요. 또 이렇게 성함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 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 첫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대변인, 페퍼스 논란 이거 입장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황희 의원의 굉장한 실수죠. 실수라고 하기에는 황희 의원 본인의 정치 생명에 굉장한 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저는 다른 것보다 뭐 다른 분들 다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반복은 안 하겠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황희 의원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야, 서울에서 3선을 하고 있고 5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정도의 얘기를 자신 있게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이 의석수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네. 분명히 황희 의원도 그런 여권의 어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또 국토위.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이 정도냐 이렇게 허술하게 가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 결과가 보안수사권 날림 페이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제가 좀 오버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계속 더 좋은 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네. 서영교 의원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뭐 국선 변호에 하면 됩니다. 뭐 하는데 그 제도 지금도 있어요. 그 국선 변호에 이렇게 잘 되겠느냐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피해자, 형사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 연장선상에서 폐버스 얘기를 할 때도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관점에 결여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청년이나 어떤 약자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네. 하나의 사례가 돼버렸죠. 예. 한편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책위장이 나서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 아니고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국회의원이 정말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가? 국회의원 통해서? 그렇죠.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국회의원 시일에 보면은 보좌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좌진들 가운데도 또 청년도 아마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건가?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이런 불리한 이슈를 할 땐 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요즘 저는 참 선조들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그 입추인데 이렇게 더워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시원해지잖아요. 그니까 맞아요. 절기의 신기함. 그 딴소리를 좀 하고 예. 그러니까 또 느끼는 게 네. 원래 안 좋은 일 올 때 조심해라.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 한꺼번에 온다. 지금 민주당이 안 좋은 일이 지금 몰려서 오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2030 세대가 우리 당을 안 좋아할 만한 일이 막 몰려서 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막 가스 차인데 지금 황 의원이 라이터를 팍 켜고 팡 터진 거예요 지금. 기름에 불을 부어. 안 좋은 게 지금 뭐 부동산 뭐 지금 그래도 청년들이 네. 그래도 좀 기대를 걸고 있던 게 주식이었는데 코스피 떨어져. 거기에 지금 황 의원이 펫버스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준비했어. 펫버스.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와 이거 민주당 이제 못 봐주겠네. 민주당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펫버스 발언 때문에 2030 민심이 버스 떠나듯이 가버렸다. 이제 돌아간 버스는 안 옵니다. 지하철 2호선은 돌아오지만 네. 버스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얘네들 마음 다시 찾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오래 걸린다. 지금 네. 황 의원의 단순히 그냥 발언 실수 하나로 보면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황 의원의 문제가 뭐냐면 86세대가 갖고 있는 이
운동 방식의 문제가 지금까지 지적이 됐다면 86세대는 뭔가 적을 설정해 놓고 네. 피하 구분한 다음에 약간의 악마화도 하고 네네. 막 적으로 몰아세우고 이러면서 투쟁을 해왔던 방식이 언제까지 이 86 운동권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는데 근데 내용적 측면에서도 내용도 형편없다. 내용도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 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6 정치의 약간 거의 한계가 이걸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기 세대 때문에 교체까지. 네. 86 세대들이 혹시나 자 우리 이 황 의원이 말 실수했으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 좀 몇 개 마련하면 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망할 겁니다. 이거 갖고 안 돌아와요. 2030 세대는 네.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페퍼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아 민주당 싫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민주당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민주당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이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청년들을 위한 정책 몇 개 해주고 어루만져 준다고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사안이 하나 딱 터지면은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을 해서 와 이제 이 정책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세대 교체 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좀 모여요. 이렇게 어떻게 감지가 좀 돼요? 세대 교체는 정확히 10년 전에 아 그래요? 네. 10년 전에 전 이동학 최고위원이 그때 86세대 그때 근데 좀 세게 86세대 은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검지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딱 10년 됐어요. 그때 저도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때 정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는데 아 그랬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혔는데 진짜 10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40대가 돼버렸어. 우리가 2030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40대 돼가지고 2040. 네, 2040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시계를 더 돌려서 20년 전이나 계속 86이 주축이에요. 86이 386에서 시작해서 486, 586 이제 686 됐는데도 아직도 86이 주축이야. 저는 이 상황에서 86세대에 대한 약간 아까 이제 86 정치가 끝났다고 종언을 고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10년 전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86세대 정치 한계를 잘 설득해가지고 바꿔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 의원은 이제 2년 뒤에 공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2년 내내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86세대 전체가 좀 위기의식 아니라 그냥 경각심을 제대로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수습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황 의원이 저희 방송 때까지만 해도요. 사과를 안 하셔가지고 이거 직접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방송이 끝난 무렵쯤에 SNS를 통해서 또 사과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왜 진작에 논란이 있었을 때 주말 사이엔 안 했냐 그래도 왜 SNS로 하면 그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여러 생각을 하셨겠죠. 일단은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건가?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일반 국민하고 다르죠. 나는 이런 선의로 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될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거고 그럼 그 생각이 일반 대중의 생각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냥 넘어가 어떻게 뭐 원래 간담회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뭐가 안 터지나 상황을 체크해봐 이러면서 하루 이틀 갔을 거예요. 뭐 그거 좀 늦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사과하는 게 사과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거기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이 친절하셔서 그거를 기사로 쓰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SNS로 쓰는 그 사과의 톤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절절함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리 명문으로 올린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 소통관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안을 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실 부분을 내가 미처 몰랐다. 솔직하게 내가 이걸 기회로 해서 더 발전된 안을 내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성함을 어떻게 잊어요? 그렇죠. 우리 뭐 알잖아요. 그분. 그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신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버스만 보면 이 생각 날 거고 또 밈도 여러 가지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냥 덮어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반전으로 해서
더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는 사람, 그래서 황이 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기자회견은 준비를 했지만 못하게 됐고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나요? 민주당 뭐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뭘 내셔야 된다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동산 관련 지금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막 하던 차에 황 의원이 이제 국토위 소속으로서 뭔가 나도 그럼 여기에 의견을 좀 도와주겠다는 선의를 갖고 했는데 내용이 이건 뭐 선의가 아니라 거의 청년들이 느끼는 악의적인 정책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뭔가 청년들이 황 의원이 됐든 뭐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됐든 이 정도 대책이 나왔으면은 우리 그래도 뭔가 이 주거 사다리가 아직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 말이 공급 대책 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지을 땅이 없잖아요. 지금 지을 땅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걸 다 해결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한 단지는 다 집값 그냥 확 올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빠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또 전월세 이런 것들 또 폭등할 거고 이게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의 박탈감을 또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말했잖아요. 안 좋은 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려오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축은 다 전당대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정부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요. 이번 주까지는 그냥 전당대회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당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정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정책인데 지금 황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똥볼을 차셨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힘 좀 내주세요, 성진우 부대님. 아니 전 뭐 늘 네. 이렇게 펠버스 논란 얘기를 했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당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 뭐 어제 뭐 토론회도 있곤 했었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거는 그 신천지 관련 의혹 그 사진이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진 전체를 공개 안 하고 한쪽만 잘라서 정청래 대표 사진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분만 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의도를 볼 거고 그 방송을 누가 했느냐? 그 방송을 할 때 옆에서 해설했던 분은 또 누구냐? 그 이지은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들으니까 그 식당이 마포에 있는 큰 식당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안내할 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시에 총선 때 대표 시절이죠. 그때 그 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 이희자라는 분 소개받는 자리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정청래 후보도 있을 것이고 마포니까 거기에 이지은 위원장도 있었던 걸로 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지은 씨는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이희자 씨가 셋이서 쓰리샷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사진을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저 같으면 다른 거 쓰라고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전혀 모른 척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이분하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찍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면서 정청래 후보랑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잘라서 인용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정치 도의상 선을 넘는 거 아니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금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뭐 볼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언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정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해야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지적을 받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 같아요.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수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사진 조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사진 조작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고 김용희 씨 골프 사진 그거 확대해서 한 것도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랐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24년 3월이란 말이에요. 총선 기간에 인천 계양에서 선거를 나간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마포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 행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포에 있는 후보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정청래 대표랑 이 정청래 당시 후보랑 이지은 후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지은 위원장도 문제지만 예. 그 방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방송이 내놓은 입장이 누군가가 SNS에 올려놓은 거를 그냥 다운받아 썼을 뿐이다. 네. 본인들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대한 언론, 유튜브 그게 언론입니까? SNS에 그냥 인터넷에 떠드는 사진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출처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떠드는 게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이라고 자처하고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대놓고 노골적으로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편들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렇게 대놓고 조작 사진을 올렸으면서 저는 늘 정치권에서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입장 표명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영 씨도 그렇고 네. 그 방송도 그렇고 이준희 위원장도 그렇고 입장 표명이 더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계속 에이 뭐 사진 하나 그거 갖고 이렇게 끌고 가 입장 표명이 더 이거를 화를 키웠기 때문에 네.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뭐 당 차원의 조치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되던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네. 장동영 지도부처럼 네. 모든 걸 징계로 끌고 그럼- 가는 건 아닌 것 그렇습니까? 같고, 네. 전 징계 논의는 장동혁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요거는 뭐 생각합니다. 징계까지는 아니니까. 네. 이제 그냥 그렇군요. 네. 네. 아니 뭐 당대표 되시면은 예. 이등한 후보 징계한다고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윤리 제소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네. 이제 뭐 정청래 후보가 네. 당대 김인석 후보 한다고 김인석 후보는 이제 최민희 후보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당선된 다음에는 다 저희는 실제 징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처럼. 네.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처럼. 장동혁 예. 대표처럼. 아니 뭐 민주당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 전당대회까지는 막 싸워도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또 언제 그래 되는 듯이 잘 뭉친다. 뭐 분당 우려는 없어 보입니까? 열린우리당은 뭡니까? 그렇군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뭐 분당 대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여쭤봤습니다만, 자 어제 그 상황 보니까 좀 말이 좀 셌어요. 이 토론회 상황에서 아니 김민석 후보가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 대기업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해보신 적 있냐라고 이제 정 후보에게 물어봤고 이제 정 후보가 거기서 사람을 무시하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내가 얘기했겠냐라면서 무시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군요. 뭐 미러링 같은 거라고 좀 보는데 정청래 대표 계속 뭐 김인석 후보한테 뭐 당 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식으로 것 같은데 선거를 이끌어보지 않으셔서 거군요. 모르시는 것 예. 같은데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네. 솔직히 좀 전당대회가 우리 당 전당대회지만 너무 유치해지고 있어요. 너무 과거 파묘. 예. 너는 해봤어? 나는 해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고 지금 무시하나? 날 그리고 무시해? 뭐 어제 또 예. 나왔던 뭐 그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어. 전에 그 말 실수 그러니까 네. 한 글자 틀린 거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만약에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예. 이 말 실수를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는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노코멘트하고 네. 어제 또 토론회하는 거 국정과제 1호가 뭔지도 모르고 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한테 각을 세운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음. 어떻게 대통령 이름도 헷갈리지? 음. 그것도 헷갈린 사람이 뭐 윤승진, 뭐 윤희석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명박이잖아요. 뭐 같은 이씨라서. 그러니까 글자가 두 글자가 똑같다고 에이 그걸 헷갈려? 에이 말도 안 되라고 저는 네. 생각했는데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채널A 봤어요. 탑10을 하는데 시작할 때 다른 이슈를 하는데 갑자기 김명우 전 의원님이 그러니까 비실명 써야 돼, 비실명. 네. 쓰면 안 돼요? 아니에요. 김명우 의원님이 이명박 이재명을 헷갈려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실제로.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그래요? 얘기다가 이명 이러고 이재명으로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건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네. 했다면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건데 근데 그 정청래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가 너무 토론회나 연설이 조금 유치 뽕짝입니다. 감정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생각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분의 학생운동 시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문 보면서 많이 봤으니까 김민석 후보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총학생회장하고 그러면서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후보는 이제 뭘 던졌을 때 어디 넘어갔을 때 그때 기사로 보고 알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별난 사람이죠. 제 기억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 그렇게 얘기하면 김민석 후보도 총학생회장 해봤어? 뭐 총리 해봤어? 이럴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
경제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여당 대표가 대기업 회장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없고 경제정책 얘기하는 게 없냐. 맨날 무슨 당원 1인 1표제 뭐 이런 얘기, 뭐 네네. 검찰개혁 이런 얘기만 하는 여당 대표인데 다른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지점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자기가 뭐 상공회에서도 네. 상공회서라 그랬나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는 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만나요. 그 얘기가 아니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죠. 지금 경제 현안에서 뭘 알고 계시냐는 거를 저는 질문하고 몇 개를 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환율 우리가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춘 상태에서 지금 또 갑자기 내려갔다. 네. 환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하고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예. ETF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12조 막 거래되다 지금 뭐 8천 수준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그냥 자연스 하는 겁니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답할 수 있어요? 물론 김민석 후보도 제대로 답할 거라 보진 않지만 네. 1년 가까이 당대표를 했던 정청래 의원의 예. 당대표로서의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예.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네. 야당 대표로는 네. 저런 전투력, 뭐 예. 저런 뭐 화법 괜찮다. 근데 지금 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레버리지 ETF 얘기 토론 2차 토론 때 나왔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는 약간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얘기를 떠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바로 총리 탓이다. 김민숙 후보 탓이다. 네, 사과하라. 그렇군요. 이렇게 네. 하면서 얘기를 해봐. 대변인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거를 예. 보완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탓이다. 어. 당신 탓이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였다면 적확한 지적인 거죠. 네, 적확한 지적이다. 그럼 정청래 후보님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정치 시간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아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일단 국민의힘은 아니 조강특위 이거 새로 구성해서 이제 당협위원장 슬슬 또 채우기 시작하는데 사고 당협. 근데 여기 이제 뭐 취임 1주년 맞아가지고 당 대표가 개혁 방안도 발표하고 하는 이런 행보들이 아니 뭐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건 이거 친한 게 천액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천액 이게 네. 당무감사하고 조강특위를 지금 헷갈려하시는 네, 걸로 네. 저는 보여요. 쳐내려면 당무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예. 이 사람 문제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친한 게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잖아요. 예. 당무감사를 통해서 올라온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한 30군데가 문제네요. 네. 여기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고를 내요. 네. 여기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리 사퇴하신 분도 한 10분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누구로 채울 거냐. 지원자가 있을 테고 지원자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근데 또 보니까 조강특위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도혁 대표하고 나중에 가까운 본인- 사람들이네. 네. 네.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들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 그런데 뭐 쉽지만은 않은 게 오늘 사실 또 일정을 저희가 하나 보니까 이제 그동안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그 책임당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또 여실 예정인가봐요. 어쨌든 뭐 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전 당원 투표 한번 붙여서 물어보자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나왔던 그 소위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이제 중진들한테도 보냈는데 이 중진들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안 할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기세라는 네. 표현까지 붙여줄 수 있나? 아무튼 좀 승기를 잡았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퇴진과 관련돼서는 조금 주눅 들어 있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표정에 아주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보여요. 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이제 나는 일단 이번 임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예. 내가 혹시 내년에 내가 뭐 당을 위해 좀 사퇴한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퇴 시점을 네. 고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징계 정국으로 몰고 갔을 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여기에 이번에 서범수 의원 네. 다 비당권파들이 그냥 무덤을 스스로 팠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뭐
내가 1,000원이 따르고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어. 저는 우리 당이 그 당원 중심으로 갈 때 1인 1표 가고 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에 당원 투표 넣고 하는 거 저는 계속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당권파 패널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본인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중에 네. 거기에 단단한 당원, 콘크리트 당원, 네. 뭐 아스팔트 우파 쪽도 많이 들어왔다. 그 당원들은 좀 당권파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 뭐 자신감이 빵빵 뿜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원내대표도 그럼 당원 투표해가지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주광특위 다 조직하는 것도 아마 당원들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근데 이렇게 좀 갈수록 결국 혁신파들, 쇄신파들이 네, 그 네. 지지를 받는 중도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은 고개를 돌릴 거거든요. 장동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표 안 할 거고. 네. 그런 지금 단단하게 투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섞어내고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먹힐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입장, 쇄신파 입장에서는 좀 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동학 치고 나와가지고 표현을 한 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칼을 안 꺼내들었어요. 꺼내들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이제 비당권파 소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표현은 좀 1차원적이죠. 1차원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더 보잔 말이죠. 예. 왜 이렇게 비당권파들만 문제를 일으켰을까 생각하면 역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당권파 의원은 정말 숫자가 적구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의원 숫자 자체가 모수가 적어요. 적다. 모수가 적어요. 예.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언뜻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장동혁 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이 누군가? 장동혁이요. 그리고 없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비서실장. 네. 그 당권파 몇 명, 1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대되는 세력의 어떤 실수라든지 실책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잘 못하고 있고 민주당 저렇게 가니까 야 천운우가 전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의 의사를 묻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는 당대표에 준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이상 올려주는 거죠. 네.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뭐 선거를 하는데 맞는 직역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 20% 당원 의사 반영할 때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당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이 어디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걸 이제 50% 넣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쌓아놨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적인 어떤 리더십의 지지를 받아서 당을 끌고 가는 게 아닌 이상 이것은 퇴행의 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퇴행의 퇴적. 결국 나중에 이제 본인한테 돌아올 거고 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를 내년 8월까지 해서 2년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뭐를 한다? 이렇게는 어려울 거예요. 연임을 한다고 더더욱 마찬가지로 중간 사퇴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시점에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보십시오. 공고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내 권력이라는 게 지금 당원들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당원 구성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100만 당원이라고 한때는 11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80만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전원들이 많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 그 80만 당원의 구성을 본인이 자신하고 있느냐? 그럼 전당 투표 하자고요. 근데 그 말을 못 하죠. 진짜 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감정이 나오잖아요. 반응을 안 하니까 2만 명 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본질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오늘 주목해볼 만한 또 자리가 하나 더 있네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17명의 의원과 함께 전원이 아마 이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이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부산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물론 뭐 현안은 있습니다만 이 부산 지역 현안을 고리로 해서 이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 17명 전원이 모이는 자리 자체가 이게 뭐 사진으로 나오고 뭐 영상으로 나오고 하는 게 좀
유의미해 보인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네요. 의미가 있는 거죠. 부산시장을 저희가 이제 뺏겼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전재수시장의 존재감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지역구 승리를 통해서 얻는 부산 지역 국민의 의원들과의 결속력의 모습들, 네. 그 양상들, 누구랑 만나지? 누가 여기에도 왔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다음 총선까지 생각을 하는 예. 그런 부산 표심 그리고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한테 기대를 걸고 있냐라고 보여지는 부산 시민들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반영한 거라고 봐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네. 지금도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1시 반 이 간담회에 네. 한동훈 의원이 오는데 17명 다 와. 뭐 이게 지금 핵심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게 확실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단순히 모여서 누구를 배격하자, 뭐 누구랑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정치의 모습인데 조용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준점이 조금 멀긴 하지만 결국은 공직선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공직선거의 벽이라는 그 높고 두꺼운 벽을 네. 장동혁 방향으로 넘을 수 있는 거냐. 그 장대 높이 뛰기에서 장동혁 바로 넘을 수 있을 거냐. 한동훈 바로 넘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바로 넘을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간에 바가 부러질 수도 있고 넘어가다가 발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확 넘어갈 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초전을 우리는 6.3 지방선거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못 넘은 사람이 또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결국 공직선거에서 네. 또 심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인데 이 자리를 두고선 뭐 그래도 부산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갈린다. 어쨌든 한 의원과 좀 접점을 보이려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좀 거리를 두려는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기는 현안이니까. 네, 예. 현안 문제고 부산 유치 전략을 예. 얘기하는데 여기 안 간다? 그러면은 와 그냥 부산 유치 부산을 위한 일보다 네. 한동훈 의원이 싫어서 안 가는 것처럼 어. 비춰질 거 아닙니까? 네네, 장도혁 네.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부산 사실 그 6.3 지방선거 재보궐 할 때도 네. 부산에 있는 물론 여기 오는 국회의원들은 아니고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한동훈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랑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산 선거에서는 그만큼 영향력이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국 다 모이는 건데 다 모이는 사람 보고 이제 장도혁 대표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겠죠. 누구랑 악수 하나 보나? 악수 누가 웃고 있는지 보자, 누가 해당 행위하는지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흐름은 그렇게 바뀌어가지만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도 결국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예.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악용을 하면은 네. 아무리 흐름이 있어도 그 권력의 힘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 아무리 흐름이 있어도 권력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정무적으로 뛰어난 분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뭐 아까 나온 것처럼 정말 가만히 있다가 지금의 권력을 좀 단단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잘 못 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이 실책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봐도 국민의힘의 흐름 밑바닥의 흐름은 지금 장동현 대표의 약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한동훈 의원과는 사실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참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긴 전원은 한데. 아닐 거예요. 예. 17분. 저는 한 4명, 안 5명 와요? 정도 유심히 아니 뭐 안 온다기보다 음. 유심히 봐요. 그분들의 행보를. 뭐 대충 기억 뭐 생각하실 겁니다. 당권 그러니까 지도부에 계신 분도 있고 성향상 한동훈 의원과 네네. 같이 가기가 어려운 분도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한 4명에서 5명 정도 유심히 봅니다. 네, 뭐 그래도 중간지대 의원으로 뭐 김대식 의원, 뭐 친윤계 박수영 의원 뭐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그 외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쨌든 서범수위원회 그 실언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어쨌든 주관한 토론회 주관자가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 그게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일주일이 된 건데 한동훈 의원은 왜 아무 말이 없나, 왜 메시지를 안 내나, 내면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고 네네. 저도 의견을 내고 했는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최한 건 맞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참석자가 그 행사에 왔던 분 누구라도 다른 어떤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그럼 주최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다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떤 그 피해자분의 절절한 상황을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하기 전에 네. 그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다.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과제다. 어쨌든 뭐 고심을 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네요. 근데 네. 타이밍은 놓쳤죠.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 표명하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나중에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뭔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상 너무 늦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유권자분들은 다 하나하나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하는 태도, 본인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에는 저는 뭐 윤희석 대변인도 많은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정치인 한동훈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을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발언을 들은 분의 반응 중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김진주 씨의 반응인데 이분이 나는 괜찮다. 일단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 논란이 더 커지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고 이거보다는 본질적인 얘기가 훨씬 더 부각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게 또 뉴스가 되고 하니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정무적 판단을 한동훈 의원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내용도 뭐 한동훈 의원이 사전에 그 전달을 받았을까요? 김진주 씨의 의사나 이런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진주 씨가.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유승민 의원의 행보도 굉장히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기로는 아니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얼마 전에 또 오찬 회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랑 또 오찬 회동을 하고 거기서 2028년 총선 때 힘을 합치자는 취지를 이제 유 의원이 전달을 했고 이 대표도 또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유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의미 있는 정치 행보를 다시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그 타이밍을 내후년 총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간에 있을 뭐 재보궐선거 같은 거에 등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걸로 보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라디오를 좀 들으니 한동훈을 안 만난 게 의미심장하다. 다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나시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먼저 만날 수도 있지만 맨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 당신하고도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치적인 관심도의 부분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한동훈 의원이 가진 비중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한다. 분명히 유승민 의원과 한동훈 의원도 만나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제안은 아직 안 들었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독 보도. 좀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 아침 방송하고 유승민 의원이 제 뒤여서 인사 좀 나누고. 그랬군요. 여쭤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냥 간접 취재. 저한테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웃으시길래 인사드리고 왔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다시 또 전면에 나서시려고 하고 그런 좀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저희는 사실 뭐 언제적 유승민이야 이렇게 평가절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너무 정치가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중도적인 합리적인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그런 분들이 주축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우리 당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좀 안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만날지 안 만날지 만나겠죠. 만날 겁니다. 정치 시그널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뒤에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과 성함이 비슷한 윤희석 의원님이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혹시 뭐 여쭤보고 싶은 질문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의원께요?
다음 총선 어디서 출마하실지 아. 계속 중성동에서 하실지 네. 이번에 충분히 이기실 것 같은데 희자 돌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저희는 그 여성분은 또 학력이 달라서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렇게 의심자 죄송할 건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관계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예, 예. 하죠. 네. 지금까지 네, 두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